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전혀 힘들지 않은데 누군가와 대화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가족의 전화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탓하죠. 나는 왜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할까? 흔히들 이걸 사회적 배터리가 방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럴싸한 비유죠. 하지만 만약 그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아끼는 것은 사회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바로 한정된 인지적 자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의 뇌는 무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차라리 구형 스마트폰에 가깝죠. 앱 몇 개만 켜도 느려지고 뜨거워지고 결국 멈춰버리는 이 스마트폰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지적 자원입니다. 우리의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 감정 통제력의 총합이죠. 그리고 이 자원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매일 정해진 용량의 데이터 요금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뭘 입을지 고민하는 것, 아침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 출근길에 어떤 경로로 갈지 결정하는 것. 이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당신의 데이터를 소모합니다. 이것을 결정 피로, 디시전 피로티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뇌는 사소한 결정과 중요한 결정에 드는 자원의 차이를 크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수백 개의 사소한 결정을 내리고 나면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인지적 자원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과업을 봅시다. 우리는 대화를 그저 말하기라고 생각하지만 뇌에게는 엄청난 멀티태스킹 작업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표정과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읽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내 대답을 구상하고 적절한 단어를 고르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표정과 톤을 유지해야 하죠. 이건 마치 4개의 다른 언어로 동시에 코딩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당신이 사회적 가면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원 소모는 극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분 나쁜 상사 앞에서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처럼요.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는 뇌의 전두엽에 엄청난 부하를 줍니다. 마치 무거운 파일을 계속해서 압축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퇴근 후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결정하고 분석하고 감정을 통제하느라 인지적 자원을 모두 소진해버린 뇌의 번아웃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는 가장 간단한 사회적 상호작용조차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화를 받고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조차 버거운 과업이 되죠. 그래서 당신은 약속을 취소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복잡한 연산을 처리할 뇌에 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향적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대규모 컨퍼런스에 참석한 외향적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그 역시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그의 프로세서도 과열되었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갈 사이클을 끊고 소중한 인지적 자원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지적 자원 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자원을 어디에 쓰는지 감사 아우딧 하세요. 무엇이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갉아먹나요? 스마트폰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듯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의미 없는 회의,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감정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 목록을 작성하세요. 두 번째 단계, 결정을 자동화하세요.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옷 고르는 데 쓸 자원을 아끼는 거죠. 매일 아침 식사 메뉴를 정해놓거나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짜두세요. 운동은 특정 요일, 특정 시간으로 고정하세요. 루틴을 만들면 뇌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절약되죠. 세 번째 단계,
작업을 묶어서 처리하세요. 멀티태스킹은 뇌의 효율성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이메일 확인은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만 하세요. 보고서 작성 같은 집중이 필요한 딥워크 시간과 단순 회신 같은 얕은 워크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세요. 작업을 전환할 때마다 뇌는 재부팅에 가까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4번째 단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재구성하세요. 모든 만남이 똑같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 없는 10명의 단체 모임보다 마음이 통하는 단 한 명의 친구와의 깊은 대화가 인지적 자원을 덜 소모합니다. 양보다 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자기 보호 전략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5번째 단계, 적극적으로 재충전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충전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닙니다. SNS 스크롤, 유튜브 영상 시청은 휴식이 아닙니다.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원을 더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재충전은 인지적 부하가 거의 없는 활동입니다. 자연 속을 걷거나 가사 없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이죠. 이런 활동들은 과열된 당신의 뇌 프로세서가 식을 시간을 주고 흩어져 있던 자원을 다시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결론입니다. 스스로를 게으르다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정된 자원을 가진 고성능 기계일 뿐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인지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의 에너지를 돈처럼, 시간처럼 관리하세요.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서 절약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그렇게 당신의 뇌 용량을 확보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진짜 에너지가 생겨날 것입니다.